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물 분류기사 동물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류학의 역사에 관한 문제로 린네우스가 확립한 이명법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분류학의 역사에서 린네우스가 확립한 바이노미알 노멘클레이처, 즉 이명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된다입니다. 린네우스는 1753년에 식물의 종, 1758년에 동물의 종을 발표하면서 현대 분류학의 기초가 되는 이명법을 확립했습니다. 이명법은 학명을 두 부분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앞부분은 지너스 네임, 즉 속명이고 뒷부분은 스페시픽 에피텟, 즉 종소명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학명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는 속명이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사피엔스는 종소명으로 모두 소문자로 쓰며 전체는 이탈릭체로 표기합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통용되어 생물의 정확한 동정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화의 기작에 관한 문제로 유전적 부동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화의 기작 중 제네틱 드리프트, 즉 유전적 부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집단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가 크다입니다. 제네틱 드리프트는 자연 선택과 달리 우연에 의해 대립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표본 추출 오차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우연한 사건이 전체 유전자 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집단 크기가 매우 크면 우연의 영향이 평균화되어 유전적 부동의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틀넥 이펙트, 즉 병목 효과와 파운더 이펙트, 즉 창시자 효과가 있으며 이는 멸종위기종 보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연 선택과 달리 방향성이 없는 무작위적 진화 요인이라는 점이 핵심 특징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생물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문제로 고유종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에서 엔데믹 스피시스, 즉 고유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특정 지역에만 분포한다입니다. 엔데믹 스피시스는 지구상의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유종은 주로 섬, 고립된 산악지대, 동굴 등 지리적으로 격리된 환경에서 진화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고유종으로는 한국 호랑나비, 금강초롱꽃 등이 있으며 갈라파고스 제도의 다윈 핀치새는 가장 유명한 고유종 사례입니다. 고유종은 일반적으로 분포 범위가 좁고 개체수가 적어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므로 보전생물학에서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분류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물 분류기사 동물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차 생산자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무기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한다입니다. 1차 생산자는 주로 식물로 광합성을 통해 무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하며 이는 생태계 에너지 흐름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가영양 생물이라고도 불리며 식물 외에도 식물성 플랑크톤, 일부 세균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환원시키고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환원시키며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포식하거나 죽은 생물체를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탄소순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탄소순환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생물체로 흡수되는 주요 과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탄소가 대기에서 생물체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광합성은 클로로필에 의해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물로부터 1분자의 포도당과 6분자의 산소를 생성합니다. 반대로 호흡과 연소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환경 저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경 저항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출생률입니다.
환경 저항은 개체군 증가를 억제하는 모든 환경 요인을 의미하며 출생률은 개체군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이므로 환경 저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 저항의 주요 요인으로는 먹이 부족, 서식지 부족, 질병, 포식자, 기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개체군은 환경 수용력, K값을 넘어서 무한정 증가할 수 없습니다. 환경 저항이 클수록 개체군의 성장은 제한되며 이는 로지스틱 그로스 모델로 설명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물 분류 기사, 동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물 조직에 관한 문제로 전형 성층의 분화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식물의 전형 성층에서 분화되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관다발 조직입니다. 식물의 1차 분열 조직은 정단 분열 조직에서 분화된 조직으로 원표피, 기본 분열 조직, 전형 성층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형 성층은 프로캠비움으로 1차 관다발 조직, 즉 1차 목부와 1차 채관부로 분화됩니다. 1차 목부 또는 프라이머리 자일렘은 물과 무기 염류를 위로 운반하는 통로이며 1차 채관부 또는 프라이머리 플로임은 광합성 산물인 유기 양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표피는 프로토돔으로 표피 조직으로 분화되며 식물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기본 분열 조직은 그라운드 메리스템으로 피층, 수질 등 기본 조직으로 분화됩니다. 식물이 부피 생장을 하려면 2차 분열 조직인 형성층 또는 캠비움이 활동해야 하며 이는 2차 목부와 2차 채관부를 만들어 줄기와 뿌리를 굵게 합니다. 식물 조직 분화 과정의 이해는 식물 형태학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카스파리띠에 관한 문제로 그 기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뿌리의 내피에 있는 카스파리띠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물질의 선택적 통과 조절입니다. 카스파리띠 또는 캐스페리안 스트립은 뿌리 내피세포의 방사벽과 횡벽에 위치한 띠 모양 구조물로 1865년 독일의 식물학자 로버트 캐스파리가 처음 기재했습니다. 카스파리띠는 리그닌과 수베린이라는 소수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합니다. 카스파리띠의 핵심 기능은 물질의 선택적 통과 조절입니다. 뿌리에서 물과 무기염류는 두 가지 경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포벽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인 에이포플라스트 경로. 둘째, 세포막을 통과하는 심플라스트 경로입니다. 카스파리띠는 에이포플라스트 경로를 차단하여 모든 물질이 반드시 내피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도록 강제합니다. 세포막에는 다양한 운반 단백질이 있어 필요한 물질만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유해 물질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스파리띠는 식물의 선택적 흡수 메커니즘의 핵심 구조이며 이를 통해 식물은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중복 수정에 관한 문제로 그 과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식물의 중복 수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하나의 정액은 난세포와 다른 하나는 극핵과 수정한다 입니다. 중복 수정은 더블 퍼틸라이제이션으로 피자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수정 방식입니다. 화분이 암술머리에 도달하면 화분관이 자라 자방의 배낭 속으로 들어가 두 개의 정액을 방출합니다. 두 정액의 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의 정액은 난세포 또는 애기셀과 수정하여 이배체 또는 이엔인 배 또는 엠브리오를 형성합니다. 이는 미래의 식물체로 발달합니다. 둘째, 다른 하나의 정액은 두 개의 극핵 또는 폴라 뉴클라이와 수정하여 3배체 또는 3엔인 배젖 또는 엔도스펌을 형성합니다. 배젖은 배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수정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중복 수정이라고 합니다. 중복 수정은 1898년 러시아 식물학자 서르게이 나와신이 처음 발견했으며 피자 식물의 진화적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자 식물은 중복 수정을 하지 않고 단순한 1회 수정만 합니다.